하지정맥류는 대복제 정맥의 판막 변성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복제 정맥의 배열 상태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복제 정맥의 배열 상태가 복잡한 경우에는 그 복잡한 대복제 정맥을 모두 잘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이렇게 대복제 정맥은 보통 이렇게 이제 한 줄이 있는 사람이 가장 많고요. 보통 이제 있더라도 이렇게 가느다란 앞쪽 부복제 정맥을 가지거나 뒤쪽 부복제 정맥을 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복제 정맥이, 특히 앞쪽 부복제 정맥이 이렇게 이제 허벅지 앞쪽을 따라서 허벅지 외측으로 이렇게 주행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이 다시 이 대복제 정맥과 부복제 정맥이 같이 만나는 경우가 있고, 또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러 갈래로 이렇게 갈라지는 타입이 있고, 뭐 다양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증례는 이런 타입과 어떻게 보면 이런 타입이 믹스되어 있는 타입이었습니다. 제가 대복제 정맥이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을 때 보통 이 대복제 정맥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지 정맥류는 튀어나오는 정맥이 허벅지 내측이나 앞쪽으로 같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환자분은 튀어나온 정맥류가 무릎 앞쪽, 허벅지 앞쪽에도 보이고요. 내측으로 당연히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허벅지 쪽에 튀어나오는 정맥류가 관찰이 되는 환자분들은 이 대복제 정맥으로 역류하는 게 최소한 2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허벅지 쪽에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모식도를 먼저 보여드리면, 왼쪽 다리에서 대복제 정맥이 이렇게 내려와서 2갈래로 위치를 하고 이 두 쪽으로 모두 역류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허벅지 앞쪽으로 부복제 정맥이 이렇게 길게 내려오면서 튀어나온 정맥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즉 허벅지 쪽 앞쪽에 튀어나온 정맥류를 만드는 것은 앞쪽 부복제 정맥이 이렇게 만들고 있었고요. 대복제 정맥은 이렇게 2가닥으로 있는 타입이었던 거죠. 튀어나온 정맥류는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지만, 실제로 대복제 정맥에 의해서 역류가 이렇게 진행이 된 경우는 허벅지 안쪽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허벅지 쪽에다가는 튀어나온 정맥류를 만들지 않고 이렇게 내측으로 내려와서 종아리 내측에서 울퉁불퉁 튀어나온 정맥류를 만들고, 이것이 거의 발목 내측까지 역류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 부복제 정맥이 같이 역류가 또 되면서 허벅지 앞쪽에 튀어나온 정맥류를 만들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대복제 정맥의 이 2줄을 모두 다 처리를 해줘야 되고요. 앞쪽 부복제 정맥도 같이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환자분은 재발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 그 하지정맥류 재발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를 하던 거를 부복제 정맥만 막고 놔두게 되면 대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가 진행이 되면서 다시 하지정맥이 생길 수 있고, 대복제 정맥, 부복제 정맥이 같이 있는데 대복제 정맥만 처리를 하게 되면 이 부복제 정맥 쪽으로 또 역류가 진행이 되면서 또 재발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대복제 정맥만 처리를 하고 이 부복제 정맥 하나를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허벅지 쪽에 튀어나온 정맥이 그대로 남게 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되죠. 대복제 정맥의 배열 상태가 하나가 아닌 경우는 수술이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3가닥으로 있는 타입도 있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는 수술 시간도 더 오래 걸리고 정확한 치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은 근본 발거술로 대복제 정맥을 종아리 내측하고 발목 있는 데까지 모두 처리를 다 하고요. 부복제 정맥도 근본 발거술로 처리를 한 후에 튀어나온 정맥을 어느 정도 제거를 해서 재발 없이 잘 치료가 되었던 증례가 되겠습니다.